JP모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 중 하나죠. 바로 이 은행이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3개월 만에 144억 달러를 벌었대요. 그런데 경영진은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기록적인 수익을 냈는데도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정말 기록적인 수익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144억 달러. 이게 JP모건이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총 매출은요, 무려 471억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나 늘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딱 놓고 보면 JP모건은 거의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숫자들 넘어 아주 세세한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미국 소비자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지갑 사정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아주 튼튼하다고 해요. JP모건 데이터를 봐도 소비도 활발하고 신용도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어때요? 겉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딱 퍼즐 같아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왼쪽을 보면 괜찮네 싶어요. 소비도 견고하고 신용도도 안정적이니까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시장은 좀 식어가고 있고 저축률은 떨어지고 심지어 고금리 때문에 예금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신호랑 나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 CFO의 말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 한마디가 지금 데이터는 좋은데도 왜 은행이 미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훨씬 더 희망적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부분입니다. 여긴 파티가 다시 시작된 분위기예요. 와, 여기는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업 및 투자은행 부문이 완전히 호황이에요. 매출은 17%나 올랐고요. 투자은행 수수료는 16% 증가. 주식 트레이딩은 무려 33%. 채권 트레이딩도 21%나 늘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보고 야성적 충동이 되살아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IPO 시장도 활발하고 큰 거래들도 막 터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기업들과 금융시장에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경영진은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위험, 그 작은 글씨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소름 돋는 비유죠. 이게 바로 숨겨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바퀴벌레가 대체 뭘까요? 바로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발견된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걸로 손실이 꽤 컸거든요. 이 바퀴벌레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JP모건이 트리콜로라는 회사에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둘째, 근데 이 회사가 담보물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걸로 의심되는 거죠. 셋째, 결국 JP모건은 이 대출금을 고스란히 손실 처리해야 했고 그 금액이 무려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추상적인 위험이 이렇게 실제적인 손실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게 그냥 운 나쁜 한 건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이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바로 여기서 NDF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은행 금융기관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은행만큼 빡빡한 규제를 받지는 않는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신용펀드나 일부 핀테크 업체들 같은 곳들이죠. 많은 새로운 위험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특정 분야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신용 손실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의 뜻은 오랫동안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가 덜한 그림자 금융 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들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 현실의 충돌입니다. 지금 당장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 바로 이 현재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입니다. 첫째, JP모건은 여전히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그야말로 수익성의 요새라는 점. 둘째, 앞으로는 미국 소비자의 지갑 사정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것. 셋째, 경영진들은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먹구름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이 좋았던 만큼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보세요. JP모건은 이미 경제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계 최대 은행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준비하는데 우리 각자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